문과가 비밀번호 만드는 방식과 이과가 만드는 방식과 뭐 이게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김상우 쌤은 막 비번도 물리학 공식 이런 걸로 만드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멋지실 밝힐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단서가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거라서 전혀 단서를 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만의 또 팁이 있으시군요. 이 비밀번호 관련해서 특히 이과들의 비밀번호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그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이야기 아시죠?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네네. 그 하나의 캠프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붙잡혀 와서 원폭 개발을 위해서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 아주 거기 뭐 노벨상 수상자가 아주 디글디글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의 천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심심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맨하튼 프로젝트는 비밀 프로젝트니까 그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알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공고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그날 어떤 사용했던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거기 넣어서 잠그도록. 그래서 저 금고 열쇠가 다 비밀번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번호로 그걸 다 깨볼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깨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근데 놀랍게도 그때 깨달은 것은 번호가 되게 허망했다는 거예요. 다들 의외로 단순했나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았던 번호는 제일 처음 자물쇠가 나왔을 때 기본 번호 뭐 000000 아니면 1, 2, 3, 4 아니면 1, 2, 3, 4, 자기 5, 생년월일. 생년월일 가장 그래도 약간 좀 의미 있었던 것이 이제 수학자가 했다는 번호인데 파이가 있거든요. 파이라는 3.14. 그러니까 의외로 정말 한 90% 이상의 사람은 조금만 추론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비번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비밀번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의외다. 같아요. 이건 무슨 뭐 사람의 심리가 의외로 게으른데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문과는 약간 비밀번호 약간 이런 거. 첫사랑이랑 안 그래. 헤어진 날짜. 아유 진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뭐 그렇다니까. 딸 생일. 이런 의미 부여하지 마요. 아 약간 문과적으로 그럴 수 있.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 자기한테 오히려 의미- 문과가요? 의미 있는 날짜. 우리 문과니까.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영국 심리학자 헬런 해트리가 했는데 첫 번째는 비밀번호 피로감이라는 게 있어요. 피로감. 이거 사이트마다 다르게 해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되고 뭐 3개월마다 바꿔야 된다 이러면 맞아요. 그 부담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외우기 쉬운 걸로 대부분 설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헬런 해트리가 비밀번호는 21세기의 로샤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샤 검사가 뭐냐면 잉크 반점을 딱 접어서 펴주고 이게 뭐처럼 보여. 그 무의식을 투영하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을 거기다 반영한다는 거죠.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중에 재밌는 거는 성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성적인 거를 많이 하는 거.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건데 겉으로 드러내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건 나만 아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죠. 평소에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원투 안에서 비밀번호를 다 해결을 했어요. 생뚱맞은 거를 끌어다가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럼 그걸 따로 외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비번에 내 관심사나 정보가 좀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암호가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RSA 암호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 통신은 전부 도청되고 있었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집에서도 전화 딱 받으면 이제 다른 방에서 받으면 다 들리잖아요. 맞아. 엄마 끊어. 그랬어. 네. 맞아. 완전 열려 있던 시절. 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그 이제 휘필드 DP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벌써 그 먼 옛날에 76년이란 그 시기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터넷이란 거를 일반인들이 다 연결될 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텐데 막강한 보안을 갖는 어떤 암호로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창고에다가 귀중품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열쇠를 딱 넣어서 그 문을 잠궜어요. 이제 내가 그 귀중품을 그 창고에서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열쇠. 똑같은 열쇠를 넣어서 반대로 돌려야 되죠. 네.
이런 게 전통적인 암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쓰던 암호 방식을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을 할 때 저 사람과 나는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부대에서 야 너는 저 적지로 가서 정보를 염탐해 갖고 와. 근데 나랑 비밀 통신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를 키로 이용해서 서로 암호 통신을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암호 키를 외운 상태에서 적지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인터넷 세상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할 때 기본적으로 내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보내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인터넷을 그냥 떠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암호화 시켜서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 시켜서 보내시려면 본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암호키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안 하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생전 보도 듣도 못 산 사람하고 비밀 통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와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 내가 창고 문을 잠그고 여는데 자물쇠하고 열쇠를 구입해서 자물쇠로 채우고 열 때는 열쇠로 열고 잠글 때 쓰는 것과 풀 때 쓰는 거를 다르게 쓰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뭐 7, 8, 9, 6 이런 다른 번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비대칭키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놓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돼요?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 2, 3, 4, 5로 잠궜는데 5, 6, 7, 8, 9로 푸는 거죠.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냅니다. 그걸 해냅니까? 네. 대단들하다. 진짜 대단들해. 그러면서 자물쇠는 잠글 때만 쓰고 네. 열쇠는 풀 때만 쓰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딱 만들 때 메인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번호를 저희한테 전송하실 때는 요 자물쇠를 쓰세요.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신용카드 번호를 채우죠. 그래서 보내면 열쇠는 본사 직원이 쇼핑몰 관리자만 갖고 있으니까 아. 풀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와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죠.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을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멋있다.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모르죠. 수학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수학이니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NSA에 고용된 수학자들은요, 포장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 해독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주로 해독이겠죠. 해독이 해독을 해요? 어려우니까. 해독을 그러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건당 예를 들어 러시아 정보부를 뚫었어. 이번 달에 허탕 쳤다. 보너스 그렇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정 급여가 있고 어디 뭐 일본을 뚫으면 성과금이 나오는 이런 건지. 근데 암호 문제는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설사 지금 깨고 있어도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암호를 안 준비를 쓸 하니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니, 일하는지 이런 거는 참 알기는 어려워요. 김수환 교수님 정도 되면 주변에 NSA 직원 한 명쯤 알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해주나? 진짜 수학은 저한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예. 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보이신 게 우리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1, 2, 3, 4, 5로 푼다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학자가 야 자물쇠 열쇠 개념을 이용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밀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냈는데 실제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라 그러는데 이 암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학이 사용되냐면은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 그거 아니에요? 2, 3, 5, 7, 11, 13 이거? 그게 이제 소수라고 불리는 프라임 넘버인데 그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들의 네, 곱으로 만들어져. 어떤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 아니요. 나누시면 돼요. 아니, 오늘 나는 그냥 관객이 아니야.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방청객이야. 도와줘. 나도 힘들어. 지금 지날 것 이거 같아. 홍진경 말씀 씨가 나누세요, 못하면 갈 편안하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 따라와.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한 병 더 마셔 빨리. 미치겠네. 일단 네. 소인수 분해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면 더 쉽잖아요. 곱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뭐죠? 6, 6이잖아요. 네. 그러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 2, 3.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네. 35 같은 건 어떨까요? 5, 7, 2, 3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좀 큰 걸로 해볼게요. 11,663. 소인수 뭐를 분해. 소인수분 하라고요? 이제 곱하기 근데 두 개를. 3으로 끝나는 건 소인수 분해 안 되지 않아? 3으로 끝나는 게 있죠. 7, 9, 63. 네, 7, 9, 13 있죠. 알겠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아니요.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쉽지만 곱해진 것을 이게 무엇을 곱해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5자리. 5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이에요. 근데 RSA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최종적인 숫자의 자릿수가 617개를 써야 되는 거대한 숫자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다가 공개할 잠그는 키는 바로 이 곱해진 그 큰 숫자가 공개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개의 곱인 건 알지만 이 두 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의 곱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걸 금방 알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이 책의 보안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